예, 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재판상 자백, 그리고 자백 간주에 대해서 했습니다. 증거법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법과 규칙의 세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일테면 사무관 승진에서 특이하게 출제되는 특유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법과 규칙을 찾는 것으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인신문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정인 능력과 정인 의무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며 신문 절차에 대한 재판장의 275조 이하를 기초로 목차를 구성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본강사가 275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조문이 없더군요. 너무 옛날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275조가 아니라 303. 지금 찾아보시지요. 법 303조입니다. 고맙게도 303조 위를 보십시오. 제2절 정인신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굉장히 고맙죠. 그죠? 아니, 법 조문에 지금 챕터 이름이 정인신문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정인신문이 332조까지 제3절 감정 나오기 전까지 다 정인신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러면 이걸로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이럴 때 법전 찾으면서 습관처럼 제가 버릇들이라고 규칙에도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규칙의 목차를 찾습니다. 규칙의 목차. 규칙의 목차를 딱 보니 쭉 내려가 봅니다. 1심에서 증거, 정인신문 딱 보이네. 그죠? 제2편, 제1심의 소송 절차, 제1장 소외제기,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2절 정인신문. 야, 그러면 78에서 100 조문, 규칙 조문도 장난 아니다. 그죠? 굉장히. 그럴 때는 규 78에서 100조까지. 야, 이런 참조 조문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법 303조 이하 쫙 돼 있고, 규칙 78조 이하 정인신문 쫙. 그럼 정인신문에 대해서 지금 최고로 봐서 3페이지. 최고로 한 4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그죠? 내용이 굉장히 길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죠? 그렇지만, 예시 답안을 읽으면서 우리는 법 303조 이하, 그리고 규칙 78조 이하를 그냥 법전으로 우리가 먼저 음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시 답안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전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거 외워주고 답안 쓰려면 정인신문에 대해서 내가 저런 정도의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정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내 자력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외워주고 조문의 위치가 어떤데 글의 순서를 이렇게 가겠군. 그러면 답안 완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정인의 정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정인신문이라 한다. 그렇다. 정인이라 하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이다. 오, 그렇군요.
감정 증인 340조 굉장히 증인신문 이 법 파트에서 맨 끝에 있을 거야 아마. 아니다, 감정 파트다. 증인신문을 지나서 법조문에 보면 제3절 감정 파트 있죠, 그죠? 340조까지 갑니다. 340조 감정 증인이란 조문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339조의 3을 준용한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2016년 최근의 개정법 단서 신설 요즘에 한창 고치고 있는 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40조의 감정증인까지 천천히 올려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법조문, 규칙조문 가지고 이 답안 쓰신 거예요. 그죠? 확인해 보는 의미로 예시 답안을 한번 쭉 봅니다. 증인 능력,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자는 당사자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 능력을 갖는다. 오, 저렇게 조문에 저렇게 있군. 여러분은 열어서 확인을 꼭 하신다. 소송 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고 상관없다. 그렇다. 분설 양가로 1. 제3자 소송 담당에서 이익기속 주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서도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 그게 다 당사자 아닌 자다. 양가로 이번에 공동소송인도 자기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단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당사자 본인 신문을 요한다. 2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잘못 선정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여도 당사자 신문 절차와의 유사성에 비추어 지체 없이 방식 이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하자 치유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증인 능력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증인 의무 봅시다. 다 조문 내용. 법전 읽으셨습니다. 그죠? 아니 지금은 안 읽으셨겠다. 그죠? 저하고는 예시 답안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복습하시거나 이회독 하실 때 꼭 그렇게 참조 조문이라고 해서 법전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예시 답안을 이렇게 보면 훨씬 예시 답안 흉내를 잘 낼 수 있다. 좋습니다. 증인 의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인으로서 신문에 의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 303조 이하에 그렇게 돼 있다.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취해법권자도 임의로 신문에 의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은 증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여비, 입당, 수박료를 받을 수 있다. 좋다. 추석 의무 내용 규칙의 조문이다. 그죠? 추석 의무 봅시다. 규칙 내용 수서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소환을 받은 증인은 그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규칙 제83조에 그렇게 써 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증인 불출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비용의 부담과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311조 법원은 그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12조 311조 312조 다음 문제 또 나옵니다. 그죠?
나오면 합시다. 나오면. 예. 그렇다. 저런 조문이 있다. 3. 동그라미. 정당한 사유로 수서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나 수서법원에 출석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엔 부출석 제재는 면제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석 의무는 면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서법원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 그 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이거는 갑시다. 법원은 사물의 형상이나 입증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서 서면에 의한 진술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건 몰랐답니다. ZPO. 요건 공정증서에 증언을 하는 증인 능력과 증언은 있어야 되고, 증언의 대상은 아까 의에 다 써놨어. 그죠? 사물의 형상이나 입증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한다. 예를 좀 알아놓으시죠. 예를 들면 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진정성립 등이다. 저런 경우에 저런 방식이 쓰인다. 절차. 공정증서에 증언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직권을 결정하는 데 규칙의 내용이다. 그 다음 증인 소환장에는 공정증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 그 제출기한 제출할 때는 출석을 요하지 않다는 취지를 부기하라. 이 경우 선서 의무는 증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서증이 아니다. 선서 의무 면제되기 때문에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준용된다. 진술 의무. 진술 의무. 증인의 의무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신문에 대해 증언할 의무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불출석 경우와 같이 법원의 제재를 받는다. 증언 거부권. 역시 314조의 내용입니다. 그죠? 증인이나 증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의 처벌, 초래 또는 치욕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럴 때 증언 거부권이 있고, 그 다음 신문사항이 공무사항이거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을 갖는다. 314조 15조. 그렇다. 수사법원은 그 당부에 관하여 당사자를 신문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그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12조 1항 2호의 직무상 비밀에 신문기자의 취재원이 해당되는가이다. 신문기자 취재원은 언론 자유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해당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과 또 설로 나뉘어 있다. 취재원 뒤니권이 헌법상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언론 자유 파트에서 거기도 역시 외국의 설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선서 의무의 양심에 조차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선서한 의무이다. 정의는 원칙적으로 증언할 때 선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19조의 내용이다. 방법.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를 증인에게 명하고 위증의 처벌을 경고해야 한다. 선서 방식은 292조에 있다. 선서는 형법 제152조 위증죄의 전제가 되더라. 왜? 형법 조항에 그렇게 써놨거든. 선서한 증인이 이렇게. 선서의 면제 거부권. 증언 거부권을 갖는 자를 증인으로 하여 신문하면은 선서시키지 아니할 수도 있고, 증언 거부권을 갖는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선서하지 않은 정인의 정언이라도 증거 자료로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야, 정말 기다, 그죠? 신문 절차. 또 규칙과 법을 오가면서 저렇게, 그죠? 넘나들으면서 저런 절차는 대부분 절차 이러면 대부분 규칙에 규정되어 있죠. 그죠? 대부분. 정인의 소환. 정인에 대한 소환장은 출석할 일시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규칙 81조. 소환장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취지와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당연하다. 2점. 구술신문의 원칙. 정인의 신문은 이건 구술신문의 원칙. 이거 잘라져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문장이 잘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편집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술신문의 원칙. 정인의 신문은 구술로 함이 원칙이며 재판장 허가 있는 때 하나여 서류에서 진술할 수 있다. 곧 나옵니다. 격리신문의 원칙. 동일 기일에 2인 이상의 정인을 신문할 때에는 재판장은 뒤에 신문하는 정인을 퇴정시키고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뒤에 신문할 정인을 재정케 하거나 또는 정인 상호 간의 대지를 명할 수 있다. 교호신문. 아주 우리가 생소한 조금은, 그죠? 생소한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출제도 있었군. 법과 규칙으로 해결되는군. 그러지 않으면 공부 안 하죠, 그죠? 언제든지. 예. 교호신문. 교호신문이 뭐냐? 신문의 주체를 법원에서 당사자를 이행시켜 신문하는 정인신문의 방식을 교호신문이라. 오, 그렇군. 교호신문 제도는 법원의 신문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정언을 이끌어낼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도 운영이 일천한 우리나라에선 당사자의 신문 기술의 미숙, OX식 답변의 요구와 유도신문 등 문제가 많으므로 교호신문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또 상당히 넓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 교호신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문의 순서. 그 정인의 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 것으로 시작한다. 327조에 전문에 있다. 이를 주신문이라 하는데 증명할 사항에 한한다. 그렇다.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 증명할 요정사실과 관계하는 것을 신문하면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TV 같은 데도 그러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기억 예. 편집상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문이 끝난 뒤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한다. 이를 반대신문이라 한다. 반대신문에 의해서 주신문에 나타난 정언을 탄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대신문권 행사의 기회를 상대방에게 준 바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 정언은 증거자료를 할 수 없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이에 관련된 사항 및 정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야지 자기의 적극적 주장에 관한 사항은 질문할 수 없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죠? 다음, 주신문, 반대신문 뒤에 주신문을 한 당사자가 재주신문 할 수 있다.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이 하나다. 그러나 그 후에 신문, 즉 재반대신문, 재주신문은 그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라. 끝없이 토론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쯤에 소송지휘권이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판장의 보충신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끝난 뒤에 정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보충 신문이라고 한다.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문 도중이라도 스스로 정인 신문할 수 있다. 327조 보충 신문의 경우에는 당사 쌍방이 전혀 신문하지 않은 새로운 주요 사실에 관하여 신문하여서는 안 되나 그러나 그에 위반하여 신문한 경우라도 정언에 대해 당사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다. 나온다. 재판장의 지휘권. 재판장은 신문 전체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 당사자 신문이 중복 신문이거나 쟁점에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신문이거나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예, 조문으로 계속 답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제한하지만 당사자도 재판장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그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95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정의심은 길다, 그죠? 근데 법조문의 양이 벌써 거의 정의신문 파트에 법조문만 해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거의 세 페이지 가까이 돼 있고, 법 전에 규칙 조문만 해도, 그죠? 몇 개입니까, 그죠? 78조부터 100조까지. 그 많은 조문을 가지고 이 정도 글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연습하면서, 아, 정의신문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오. 예, 정인 출소 확보 방안.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인 출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정법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 311조하고 312조입니다. 그죠? 311조하고 한번 쭉 넘겨봅시다. 그죠? 311조, 311조, 312조. 주로 이 조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311조 조문을 탁 펴니까 제목이 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등 이랬어. 구항까지 있습니다. 구항까지. 그 다음 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정인의 구인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여기는 2항밖에 없네. 근데 311조가 1항부터 9항까지 굉장히 긴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써달라는 거예요. 네, 이거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 또 그러면 천천히 311조와 312조를 읽었다 치고 지금 바로 읽어서 기억도 선명합니다. 그죠? 알고 있어. 그죠? 혹시 강좌가 끝나고 복습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먼 훗날 이해독을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책에 259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쭉 읽어보니 이러한 참조 조문이 있었다. 몇 조 써놨어. 그러면 저 문제를 보고 일단 법전을 찾아서 다 읽어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예시답안, 남이 쓴 예시답안이잖아, 이건. 그죠? 저렇게 썼군. 나도 저 정도 쓰겠다. 예. 그게 시험 준비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 치고, 예. 서설에서 정인의 의무, 정인이란 저런 사람이다. 340조 쓰고 303조 쓰고 중요성 한번 읽어봅시다. 정인 누구나 다 하기 싫죠. 그죠? 정인은 출석 의무를 지나 공법 의식 결여와 번거로움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추석하여 정언하면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법원의 심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출석한다면 당사자는 증명 등의 어려움을 겪고 법원은 소송 불경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증인의 출석을 유도할 방안이 중요하다. 저 정도는 쓸 수 있다. 그죠? 당사자 증명, 법원은 소송 불경제, 저런 말 들어가서 저런 말 써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본론에 311조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제재 311조 3항의 감치결정 311조가 9항까지 있는데 그죠? 저것만 다 써도 그죠? 네. 그거 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좀 줄여 놓으신 것 같아. 그 다음에 규칙 86조 2항 규칙 86조 2항 요거를 같이 엮어서 저 정도 문장을 씁니다. 그죠? 구인 312조 금방 봤죠. 그죠? 312조 구인 312조 구인 예, 그 절차는 형사소송 규칙 중 구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근거가 민사소송 규칙 87조의 내용이랍니다. 집행 방법은 검사 지휘하에 사법경찰이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서면 증언의 특례, 이건 다음 문제다. 다음 문제에서 하겠다. 결론 같이 읽어보시죠.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감치 결정과 구인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법정의 실현의 획기적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저걸 쓰신 분이 그렇게 생각된답니다.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게 한 방안으로 비용 등 편의시설을 현실화하고 증인의 시간상의 편의 제공과 서면에 의한 증언의 특례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 어디서? 예. 그러니까 증인 출석 확보 방안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 문제 계속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증언의 특례 활용 이것 좀 해보자 라는 주장이 있어서 거기도 또 기출문제가 또 있어. 네, 이거는 무엇일까요? 규칙 310조 규칙.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민사소송법상 증인조사의 방식은 쟁점 정리기일에 증인의 체부결정과 함께 개별 증인별로 입증 취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 정하게 된다. 그 증인조사의 한 방식인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여라. 예. 사람들이 증언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법원에 가는 게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체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 예. 저것에 310조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찬찬히 보면은 저 조문이 왜 나왔군. 증인들이 안 오니까 서면 제출이라도 좀 그 제도를 요렇게 읽고 예시답안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0조랍니다. 신법은 법원이
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추석 정언에 가름하여 정언할 사항은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0조에 취지 국법은 정언할 사항을 적은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했으나 단순한 서면에 의해 불편을 덜어주고 증인의 법정 출석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국법에는 공정증서로 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죠? 단순하게 그죠?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 넘겨봅시다. 요건 증언 능력, 증인 증언 의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증언의 대상, 서면의 의함이 상당한 예를 좀 여기서 기억해 놓을. 답안지에도 저 예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치료부의 영수증 따위에 진정 성립. 그러니까 그죠? 진정성. 그 의사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한번 해달라는. 내가 그렇게 그 문서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간단한 사항의 입증을 위한 것일 때 법정 출석보다 간이한 서면 증언이 활용될 수 있다. 310조에 보니까 상대방 이의가 있더라. 상대방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출석 증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 절차는 주로 규칙에 있었다. 규칙 84조. 규칙 84조, 직권고지 등. 규칙 84조를 우리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예시답안에 또 있으니까 또 읽어봅니다. 법원은 서면 증언 선택 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서면에서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점 증인 소환장의 기재 선서 의무의 면제 효과. 예. (2004년에) 한 번 나왔었는데 요 파트도 역시 대개 법조문으로 해결되니까 요 정도 문제는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예.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아니다. 효과가 남았다. 그죠? 효과로 끝난 게 아니야. 좋습니다. 예, 증언으로서 소송 자료가 되며 위정죄, 선서 의무가 면제되니까 그때는 위정죄 아니고 제재 균형 앞에 얘기한 그 311조, 312조. 결론, 예, 그렇다. 다음 문제는, 예, 증인조사 세 가지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증인조사에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요렇게. 요 세 가지를 증인조사 세 가지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했을 때 그 세 가지 방식이 규칙 79조, 규칙 80조, 법 310조 요 세 가지를 써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증인조사 세 가지 방식 규칙 79, 규칙 80, 법 310 그러면 사실은 뭐 공부 다 끝난 거죠. 그죠? 가서 시험만 치면 돼 이제. 근데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또 예시답안을 한번 올려보시지요. 증인조사 제가
서설 정인이라 하면 저런 사람이다. 세 가지 방식 여기서부터. 규칙 79조 제일 먼저 나왔다 그죠? 정인 진술서 제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규칙 79조를 진술서의 제출. 법원은 효율적인 정인 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정인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규칙 79조에 그렇게 써놨다. 종래 교호신문 방식에 따른 정인신문의 상당수가 형식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인 진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원이 효율적인 정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79조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그죠? 정인 진술서에는 정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정인이 서명 날인을 하는데 그 2항에 보니 제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동조 1항 계속 규칙 70조, 79조 얘기해요. 정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시한까지 정인 신문사항도 적어내야 하지만 정인 진술서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정인 신문사항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규칙 80조. 바로 밑에니까 바로 보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정인 진술서는 정인 신문사항을 대체하는 역할도 있지만 증거 방법으로서는 서정으로 취급이 된다. 그 다음 이상이 규칙 79조 정인 신문서 제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넘겨볼까요? 요게 규칙 제 80조의 정인 신문사항 제출 방식이라고. 용어들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워. 신문사항의 제출 읽어봅시다. 정인 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의 3, 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수의 4를 더한 통수의 정인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다. 다만 79조 규정에 따라 정인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법원이 정인 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규칙 80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정인 진술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유형과 해당 정인이 정언할 사항에 따라서 정인조사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정인신문사항의 작성 및 수정. 계속된 얘기 같은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예. 정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정인신문 신청이 채택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정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정인신문 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의 3, 다만 합의부는 4를 더한 통수의 정인신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규칙 80조 1항 또 한번 써주시고, 또한 이 서면은 계속 80조의 내용이다. 그죠? 또한 이 서면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인신문을 기일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2항. 재판장은 제출된 정인신문 사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95조 2항 각호의 신문 쭉쭉쭉 95조 2항 각호의 신문 저 또한 찾아서 확인하십니다. 1호, 2호, 3호, 4호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정인신문 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규칙일까요? 법일까요?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법전이라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죠?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 95조고 규칙 94조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몇 조 그러니까 이게 법인지 규칙인지 그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규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면에 의한 진술 방식. 이거는 법이에요. 법. 규칙 79, 규칙 80, 법 310 요렇게 정리해 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서면에 의한 진술.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석 증언회가에 가름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10조 법이죠. 310조 1항. 이는 간단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서도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시킴으로써 관계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상대방 이의가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서면 증언이 가능하되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한다. 역시 2항의 반대 신문권까지 돼 있더라. 법원은 서면 증언을 명하면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제출 기한, 출석을 요구할 때는 법정 출석 증언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증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규칙 84조. 특성. 서면 증언의 경우에는 선서 이거 늘 나온다. 그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서 의무 면제, 위정죄 아니다. 이때 서면은 서증이 아니라 증언이다. 네, 저기까지. 그래서 저 세 가지 저거는 지금 한 세 가지 제도는 현대형 소송, 특히 개정법에 의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굉장히 좀 우리가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그죠? 규칙 2개, 법 하나. 그래서 예시답안 쫙 읽어보고 아, 저러한 저 정도 내가 쓸 수 있다. 그럼 준비되신 겁니다. 다음 문제는 또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세 가지 중에서 2012년 문제다. 그죠? 세 번째 거 있었죠. 그죠? 요거 규칙까지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법만 물어보신 겁니다. 법만. 그 중에서 310조를 떼서 따로 물어보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20점이라고 작은 문제다. 그죠? 서면에 의한 증언은 증인의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출석 및 증언이 어려운 증인에 대한 증언 확보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활용 범위. 반대 신문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예컨대 공시송달 사건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출석을 기재하기 어려운 증인의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증인이 중환자인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내용 봅시다.
증인 신청자가 작성하고 법원이 미리 보낸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적고 서명 날인한다. 증인이 답변 제출한다. 증인이 제출한 서면은 증언이며, 그죠? 증언이에요. 그건 서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면을 법정에서 현출하여야 하고 증인 신청 당사자의 원형 없이도 곧바로 증거가 된다. 국법과 달리 공정정서일 필요는 없다. 서면 증언의 경우에 성질상 선서 의무가 면제되므로 위증죄 성립하지 않고 거부해도 과태료 제재는 없다. 좋습니다. 후속 절차. 그 자체가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 구술 증언에 가름하는 것이므로 따로 증인신문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법원은 서면 증언의 도착 사실 당사자에 알고 의견 진술기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 필요 인정,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서면에 의한 증거조사 3가지 방식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자백간주, 그죠? 사례용으로 반드시 대비하십니다.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설이 갈린다든지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크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사례를 몇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은 요구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다. 크게 이렇게 분설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외우기보다는 요건을 정확하게 4개라도 네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 사례 답이 틀려버리니까, 특히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는. 그리고 증인신문 3가지 방식. 오늘 한 내용은 법과규칙으로 대부분 해결되는데, 문제는 내가 법과규칙을 찾을 줄 아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죠? 법과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사례형 쟁점, 그렇습니다. 문세의와 증거력. 다음 시간에 여기서 끊는 게 시간상 맞겠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으로 이거는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